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실거래가 데이터를 가공한 거를 제 분석 툴에 넣어서 같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네, 제목입니다. 지우고요. 드디어 하반기 N3분기 서울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네, 여러 번 제가 예고를 해드렸는데 6월 말에서 7월 정도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하락이 시작된 다음에 나중에 8월, 9월, 10월 되면서 대폭락하는 작년 연말에 봤던 그런 사태를 또 볼 것이다라는 제가 전망을 해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한 지금 자료를 지금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인데 지금까지 만든 걸로 잠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차트는 몇 개는 안 됩니다. 일단 이거는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입니다. 이거 아니구나. 이거부터 이게 잘못했네요. 요게 토라는 게 국토에 서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입니다. 작년 연말에 이걸 이렇게 볼게요. 연봉을 볼까? 연봉부터 볼게요. 작년 연말에 연간에 대폭락해 갖고 국토부 데이터 기준 실거래가 기준으로는요. 작년에 22.4% 하락한 거로 나와요. 그리고 올해 7.6% 반등한 거로 나와요. 5월까지. 5월 것도 잠정치고 6월은 아직 안 나왔고요. 그리고 9년 동안 상승했다가 작년 한번 빠지고 올해 반등 중.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를 좀 분해를 해보면 반년봉입니다. 반년봉. 봉 하나가 반년이에요. 6개월짜리. 2014년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2021년 말까지 오른 다음에 22년 초, 작년 초부터 서서히 빠지다가 작년 하반기에 폭락을 했죠. 실제로 작년에 빠진 거는 하반기에 빠진 게 다예요. 상반기에는 0.7%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하반기에 7월부터 21.8% 빠졌어요. 그래서 연간으로 여기 보면 22.4% 빠지는 게 나오죠. 자, 요거를 잘 보세요. 요거 하반기에 빠진 겁니다. 하반기에. 자, 요거를 또 분기봉으로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1, 2, 3월 달에 올랐죠. 그 다음에 3, 4, 5월, 그러니까 4, 5, 6월 달에 오르고 있죠. 아직 한 달, 6월까지 아직 반영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제 데이터로는 1월이 하락인데 국토부 데이터로는 1월부터 상승한 거로 나와요. 어쨌든 작년 연말에도 보면요. 3분기에, 4분기에 다 폭락한 게 다지 그 전에는 0.5%, 0.2%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작년 3분기에 9% 빠졌고요. 4분기에 14.1% 빠졌어요. 합쳐서 23% 빠진 거죠. 여기 분기봉입니다. 그리고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그러니까 얘는 지수 산정 방식이 저랑 다르기 때문에 낙폭을 항상 크게 반영을 해요. 제게 3% 빠지면 얘는 6% 빠졌다고 나와요. 왜냐면 얘는 실거래가 된 그 데이터만 갖고 따지고 저는 그 실거래가 된 데이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평대랑 30평대랑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20억짜리가 있고 30억짜리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20평대가 예를 들어서 뭐 3억이 빠졌어. 그러면은 국토부 실거래가는요. 30평대는 안 따지고 20평대만 따져요. 근데 저는 20평대도 따지지만 30평대는 거래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30평대는 보합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합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평대, 30평대를 뭉뚱그려서 그 단지의 시가총액 변화를 하기 때문에 5% 빠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국토부는 20평 빠진 그 건수만 따지기 때문에 7%, 8% 빠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데이터보다 등락이 더 심하게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상승한다고 그러고 하락할 때 더 많이 하락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방향이 바뀌진 않아요. 5%가 7%가 될 수는 있어도 5%가 마이너스 7%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1월달 데이터가 국토부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일단 그건 나중에 따질 거고요. 지금 국토부 데이터로는 실거래가 데이터로는 5월까지 한 달도 안 빠지고 오른 거로 나오거든요. 전혀 안 그래요. 실제로는 나중에 따지고요. 자, 여기서도 잘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친 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잠깐 빠졌다가 대선 효과로 잠깐 반등했죠. 그 다음에 하다가 이게 6월이야. 이게 6월. 그러니까 6월까지는 5월 6월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7월부터 갑자기 폭락한 거예요. 제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빠졌다고 그러는데 얘는 이렇게 빠졌다고 그래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실거래가 된 그 데이터만 갖고 따지는 거고 저는 그 실거래가
데이터를 따져서 그 단지에 시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덜 오르게 되고 덜 빠지게 되고 그 진동폭은 좀 좁죠. 자, 그런데 지금 6월 거는 발표는 안 됐지만 6월 것도 플러스로 나올 거예요. 뻔히. 제 데이터도 플러스로 나오니까 국토부도 당연히 플러스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6개월째 반등을 했겠죠. 그러면 작년 6월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은 이게 반년봉일 거 아니야. 반년봉. 그쵸? 분기봉으로는 1분기 플러스 2분기 플러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따지냐면요. 여기서 대세 하락이 시작돼 갖고 여기서 하락파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저는 A파라고 봐요. A파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A, B, C 이렇게 빠지거든요. 보통 A가 5개가 A파를 이루는 게 1, 2, 3, 4, 5가 될 수도 있고 A, B, C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5개로 보거든요. 그래서 2, 3년 반등했다가 나머지 한 3, 4년 동안 더 죽는 거. 이것보다 더 센 게 나온다고 보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1파로 보고 이거를 2파로 보고 이걸 3파로 보고 이걸 4파로 보고 이게 5파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비로소 A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때 사는 거죠. 이때 사는 게 아니고 이때 산 사람도 나중에 이렇게 빠졌지만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면 몇 년 있다가는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자마자 쫓아가갖고 바닥 쳤다고 그러니까는 막 4월달, 5월달, 6월달 딱 샀다. 그러면은 사자마자 3, 4억을 손해볼 수가 있다고. 연초까지. 자, 이거는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입니다. 이거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예요. 아, 그리고 재밌는 거.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딱 보면요. 이거 보세요. 요게 12개월 이평선이거든요. 쫙 걸쳤죠. 대선 때 여기 딱 걸쳤거든요. 그다음에 얘가 빠지니까 이 12개월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얘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6월에는 부딪힌다고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선행 스팬 요게 선행 스팬 1이라는 거거든요. 일목균형표 보면은 구름대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딱 이렇게 타고 올라가죠. 만약에 얘가 굽으면요. 급락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자,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는 거 요 후행 스팬이라는 거거든요. 후행 스팬은 현재의 캔들을 26개월 뒤로 놔가지고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행 스팬이 캔들을 깨고 내려갔잖아요. 얘가 이 폭락이 이걸 깨고 내려갔다니까. 그러면 얘는 이미 여기서 대세 하락으로 접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락이 언제 끝날지 몰라. 이게 바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기 바닥은 될 수가 있지. 그다음 이번에는 제가 취합하는 실거래가 데이터를 갖고 갈게요. 실거래가 데이터인데 이게 연봉입니다. 89년부터 연봉이에요. 연봉을 좀 연봉이고 지금 그 국토부에서는 올해 플러스라고 나오죠. 근데 저는 마이너스예요. 지금 마이너스 0.6%예요. 지금 2, 3, 4, 5, 6 오르긴 맞는데 1월 달에 빠진 다음에 올랐다니까. 1월 달에 하락이 제일 커요. 자, 이거를 분기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분기봉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2006년부터 분기봉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봉 4개죠. 자, 잘 보시면 작년 3분기, 4분기 폭락한 거는 알죠, 우리가. 그 다음에 올 1월 달도 하락했다니까. 2월 달, 3월 달은 반등을 했지만 꼬리 달고 올라간 거밖에 안 돼요. 어쨌든 1분기는 마이너스야, 제 데이터로는. 근데 2분기는 플러스가 맞아. 3, 4, 5, 6 플러스 맞아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 상투 치고 버블세 무너질 때요. 보세요. 1년 빠졌죠. 그 다음에 연초에 반등했죠. 그 다음에 연말에 대박살 났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연초에 바닥을 쳤어요. 1월 달에. 그 다음에 이런 반등이 왔다고. 이게 A, B, C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 A, B, C 중에 요 A파가 3개로 이루어졌어요. A, B, C로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1, 2, 3, 4, 5가 된다니까. 요 A가 같은 A인데 얘는 3개로 이루어진 A파고 얘는 5개로 이루어지는 A파가 돼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반등을 세게 했다가 정말 죽는 게 나와요. 이 C파가 무서운 게 나온다고. 이거는 세계 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요 고점과 요 저점이 비슷하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플랫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A, B, C 이런 거. 이때 A, B 이 앞에가 3개로 이루어지면 이걸 플랫 파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앞에가 요 A파가 3개면은 요건데 1, 2, 3, 4, 5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나와. 이게 저점을 깨는 게 나온다고. 플랫이 아니에요. 평평하다는 플랫이 아니고 지그재그 파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반등장에 수익을 잘 낸 다음에 뭐 2, 3년짜리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때 잘못 빠져나오면 그러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2년 동안 하락하는 요 파동 있잖아요. 이거랑 잽도 안 되는 게 나온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에 자신 없으면 아예 8년을 기다리는 거야. 안 사고. 저는 이 하락 파동을 2029년 말 정도까지 보니까는 8년 하락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아예 무주택자로 사는 게 오히려 속 편할 수도 있어요. 자신 없으면. 저는 기술적으로 자신이 있고 또 제가 비싸게 팔아놨던 게 있기 때문에 안전마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반등장을 저는 살 거예요. 그게 저는 연말이나 내년 초라고 봐요.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잘 보세요. 1년 동안 빠졌죠. 닷컴 버블 때. 그 다음에 1, 2분기는 괜찮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도 작년에 폭락한 거 이후에 지금 똔똔이잖아. 그쵸? 제자리잖아요. 오히려 국토부 실거래가에서는 플러스라고 나오죠. 저는 아직은 마이너스야. 그냥 거의 보합이야.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에 이런 게 나온다고. 이런 게. 요런 거. 이게 이때가 리먼 사태 났을 때라니까. 외부 충격이 있은 거예요. 이 충격은 요거는요. 이때는 리먼 사태도 없었어. 리먼 사태는 9월달이란 말이야. 9월달. 2008년 9월달이라고요. 우리 증시는 2006년 말에 상투 친 다음에 11월에 상투 친 다음에 계속 야금야금 계속 빠졌어. 이거는 자체적인 거로 빠진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외부 충격이 있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다가 반등했다가 미국이 빠지니까 하다가 리먼 사태 나면서 3분기에 리먼 사태가 났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 박살이 났어. 그리고 그 하락 파동으로 1분기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꼬리 달고 올라갔지.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아파트가 빠진 게 갑작스러운 무슨 외부 충격이 아니죠. 물론 금리 올린 거 있었지만 미국 금리 올리기 전에 우리가 금리가 올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내부 요인에서 빠졌다고요. 근데 앞으로 3, 4분기에 빠질 거는요. 외부 충격으로 빠질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PF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만기 상환 그거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역전세대란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 충격과 내부 충격이 동시에 퍼지면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오는 거죠. 자, 요까지가 분기봉, 방금 전에 봤던 연봉을 쪼개가지고 분기봉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쪼개 볼 건데 요걸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제가 지금 작업 중이라고 그랬죠. 지금 강남 4구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동남권, 그 다음에 동부권 8개 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노도강 3개만 만들었어요. 자, 2차 폭락은 누가 주도하냐면요. 서초구가 주도할 거라고 저는 계속 얘기했죠. 잘 보세요. 우리 아파트 상투의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추세를 그리면요. 노원구는요. 지금까지도 빠지고 있어. 도봉구도 지금까지도 빠지고 있어. 강북구도 지금까지 빠졌다가 5월달, 6월달 반등 중이야. 그 다음에 송파구도 10월달에 상투 친 다음에 빠졌다가 연초부터 반등하죠. 세게 반등하죠. 강동구도 많이 빠졌다가 세게 반등하지만 송파구만큼은 아니야. 그런데 서초구랑 강남구는 송파구 10월달에 상투 치고 죽어라 하고 빠지고 노동강 죽어라 하고 빠질 때 얘네는 오히려 올랐어. 5월까지. 얘는 7월까지 올랐어. 그 다음에 슬슬 빠지다가 연말 연초에 급락을 한번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은 안 빠지고 있지만 송파구가 반등하는 거에 비해서 강남구나 서초구는 반등을 못해. 오히려 서초구는 종가상 6월달에 저점을 깨고 있어요. 살짝 확대해볼까? 서초구는 6월달에 종가를 깨고 있다니까. 강남구도 별로 못 올라요. 송파구는 세게 반등해. 근데 강동구는 몇 개 아파트 말고는 다 죽을 쓰고 있어요. 다 저점 깨고 있다고. 즉 송파구랑 서초구랑 강남구는 아무리 많이 빠져도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다며. 많이 빠졌지만 송파구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송파구 요 정도 와 있는 거야. 왜? 얘는 여기서 빠졌다가 그러니까 올랐다가 빠졌잖아. 이해 가세요? 아무리 많이 빠져도. 그러니까 서초구는 지금부터 죽어라고 빠져도 송파구보다 훨씬 높아 있게 된다고요. 그리고 서초구는 지금 빠지다 말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아킬레스건은
송파구가 12개월 이평선의 저항선에 부딪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얘네들은 거리가 멀다고, 얘네들은, 다른 애들은. 그리고 이거 보세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요 36개월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강동구도 깨고 내려갔죠. 당연히 깨고 내려갔죠. 그런데 서초구랑 강남구는 올랐다 빠졌잖아. 이렇게 남들은 여기서 빠지는데 얘는 올랐잖아. 그러니까는 얘는 여유가 있죠. 36개월 안 깼어요 아직. 강남구도 36개월에 걸쳐 있어요. 이러면서 얘가 깨고 내려갈 때 송파구 강동구 반등이 끝나면 2차 폭락이 온다니까. 그리고 노원구나 도봉구는 1차 하락 2차 하락이 없어. 그냥 하락이야. 반등이 있어야지 2차 하락이 있지. 얘는 지금부터 계속 1차 하락하고 있는 중이야. 송파구 1차 하락 끝나고 반등 몇 달 동안 하고 있어. 강동구도 비슷하게는 따라가. 그 다음에 서초구는 반등이 없었죠. 그냥 멈춘 거지. 그러니까 2차 하락을 서초구랑 강남구가 하게 되면요 무식한 하락이 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다시 서초구만 다시 볼게요. 서초구는 얼마나 위험하냐면 잘 보세요. 얘는 분명히 작년에 서울 아파트 하락이죠. 특히 실거래가 기준으로 국토부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가 22% 하락했기 때문에. 근데 얘는요 작년에 1.3% 올랐어요. 서초구 연봉이에요. 연봉. 다른 구는 9년 연속 상승인데 얘는 10년 연속 상승이야. 2013년부터 작년에도 플러스 났다니까. 하여튼 그래요. 자, 이런 상태인데 문제는 얘가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아세요?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아세요? 전세가가 폭등했거든. 이게 전세가예요. 전세가. 작년 5월까지 폭등하면서 이때 반포주공 이주 수요 이런 게랑 겹치고 막 이래가지고 전세가가 폭등을 했다고. 근데 지금 전세가가 여기에요. 2년 전이 여기야. 앞으로 2년 전에 오는 전세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요 정도의 차익을 토해내야 되지만 나중에 내년 5월달, 4월달 가서는요 이만큼의 역전세난난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서초구는 폭락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이건 국토부 거고 우리 이제 제가 서울 아파트 제가 만드는 거 있죠. 이거로 보시면 작년에 10% 하락했어요. 국토부는 20%가 넘게 하락했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이제 계산 방식이 달라서 저랑 변동성이 커진 거지. 그런데 문제는 1월달 방향이 반대인 거는 제가 볼 땐 국토부가 뭔가 야로가 있어요. 자, 지금 서울 아파트를 제 데이터로 보면요. 1월달 분명히 하락했죠. 1월달. 그리고 2월달부터 반등한 거야. 되게 약해. 근데 3년 이평선은 깨졌습니다. 그다음에 12개월 이평선 조만간에 7월달이면 닿는다고 여기가. 그러면 이 12개월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서 또 부러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1, 2, 3, 4, 5가 온다고. 그러면 이 A파가 끝나는 거예요. 연말 연초에. 아직도 6, 7개월 이상이 남았다고. 하락할 날이. 근데 그 시작이 빠르면 6월, 늦으면 7월이라고 보는데 벌써 아직은 6월달 고점이 5월달 고점보다 낮아. 여기 아직은 진행 중이니까 아직 한 달 넘게 남았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5월 고점이고 이게 6월 고점이에요. 근데 6월달은 아직 한 달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윗꼬리 아랫꼬리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플러스가 나고 있지만. 그런데 7월부터는 분기가 달라지잖아. 보세요. 아까 이걸로 해야겠구나. 자, 보세요. 자, 6월까지는 1분기, 2분기가 괜찮았다니까 2008년도에. 그런데 7월부터 폭락이 시작하더니 7, 8, 9 폭락하면서 9월 달에 리먼 사태가 벌어졌죠? 9월 15일인가? 그 다음부터 전 세계가 폭락하면서 4분기에 사상 유례 없는 폭락이 왔다고. 그 여파로 1월 초까지 빠졌었어요. 아파트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대폭락을 이제 추스리고 올해는 그래도 뭐 연초에 빠졌다가 5, 6월 달까지는 반등을 해요. 아직은 연간 마이너스야. 제 데이터는. 국토부는 플러스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여기에 분기봉이 두 개가 크게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어떤 패턴이 되냐면요. 여기서 1, 2, 3, 4, 5가 된다고. 그러면서 이게 A파가 끝나고 B파가 끝나고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요게 되게 먹을 게 많다고 봐요. 근데 이때 차별화가 되게 심하게 될 것 같아요. 잘못 사면은
남들 다 오르는데 내 거만 안 올라. 그럴 수가 있어요. 잘 골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사모 회원분들이랑 같이 아파트를 50몇 개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사기 위해서 연구하는 게 있고 그걸 구경하시는 게 물론 주 고객들의 뭐 관람 포인트지만 아사모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오세요. 계속 매일매일 제가 방송합니다. 시거래가 기준으로 요런 것도 중간중간에 하고 개별 아파트를 주로 분석을 해요. 자, 지금 앞으로 오는 거는요. 요게 온다고 요게. 그러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사는 게 가장 근데 우리 뭐 금매 뭐 15억짜리 16억짜리 갑자기 뭐 10억 됐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가보면 없죠. 왜? 그런 거 한두 건밖에 없었어. 금매 하여튼 이상거래 뭐 그런 거였어. 근데 올 연말 내년 초가 되잖아요. 그 가격대 물건이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초반에 나왔던 금매는 한 건 두 건인데 2차 하락 이후에 나오는 바닥에서 나오는 그보다 더 싼 가격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층도 골라서 살 수 있고 향도 골라서 살 수 있고 아파트도 여기저기 아파트가 그런 게 막 나오기 때문에 대안이 많아. 대안이. 다행인 거는 이번 연초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또 그래도 막 3천 건 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연끌도 막 들어왔다며. 그러니까 대기 수요자가 그러니까 1번 선수들이 먼저 다 사버렸어.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나랑 경쟁할 사람이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고마운 일이죠. 왜? 3, 4월 달에 5월 달에 미리 다 사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연말에 또 사질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명의 대기 수요자가 있었으면 나는 100명이랑 싸워야 돼. 싸게 살라고. 근데 그중에 3, 40명이 사버렸어. 그러면 나랑 연말에 경쟁해야 될 사람이 4, 50명으로 줄은 거 아니에요. 반으로 줄었어. 그만큼 매수 경쟁자가 많으면요.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려버린다니까. 금매 나왔다가도 막 5천 1억 올려. 근데 매수자가 더 줄어들고 연말 연초에 가면요. 매도자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서로 경쟁이 붙어갖고 싸게 팔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골라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6개월, 7개월, 1년만 기다려서 연초부터 계속 작년 연말부터구나. 작년 연말부터 1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등장에 섣불리 쫓아 사면 안 됩니다. 우리 아사모에서도 계속 제가 주장하면서 참으세요. 참일인자 3번이면 아파트가 생깁니다. 3억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5억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화가 된다니까요. 내가 사서 올라야지만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안 사서 떨어졌으면 그것도 돈 버는 거예요. 왜? 3억 떨어졌는데 사면 그만큼 3억 남들보다 번 거 아니에요? 내 친구는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뭐 예를 들어서 10억 주고 샀는데 나는 그거랑 똑같은 아파트 같은 거를 연말에 나는 뭐 7억 주고 샀어. 그러면 나는 3억 번 거라고 그 친구에 비하면.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하도 펌프질하고 유튜버들 중에 다 기어 나와가지고 또 막 또 대세 상승이 어쩌고 이미 바닥 쳤다가 어쩌고 그건 데이터를 안 하고 가물하는 사람들 이제 왜 언론에 휘둘려 갖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차트는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알집으로 꺼서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회원분들은 다운받아서 확대해가면서 보시고요. 제가 강서구도 만들고 뭐 양조구도 만들고 다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 주말에는 캠핑 가야지. 또 평일에는 뭐 주식 방송, 환율 방송, 뭐 부동산 방송, 실거래가 방송 거기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또 바람피로 또 그녀를 만나러 또 나가야지.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갱년기에 또 이게. 자, 오늘 자료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겠습니다. 자, 연봉입니다. 연봉. 이거는 제 데이터예요. 이게 요 9라는 게 제가 지금 신형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한 3년 동안 만들던 건데 이게 데이터가 좀 너무 미흡한 게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2배로 늘리고 더 정교하게 해갖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신이라고 또 만들고 있어요. 자, 어쨌든 기존 거로 해도 정확해요. 그래도 자, 이건 연봉입니다. 자, 요거는 2006년부터 분기봉입니다. 반년봉도 따로 있는데 그리고 요거는 동남권과 동부권의 일부 동부권 8개 구 중에 오늘 지금 어저께 밤에 이제 성북구 만들다 말았어. 지금 광북구 다음에 성북구거든요. 그 밑에 중랑구, 그다음에 동대문구, 그다음에 성동구, 광진구 이렇게 해갖고 동남권, 동부권 만들고 그 다음에 도심권, 서부권, 서남권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걸 봤고요. 이거는 이제 구별로 비교한 거예요. 구마다 어디 데는 40개 단지, 어떤 데는 15개 단지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건 서초구만의 특징. 서초구의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작년 5월 달에 전세가가 폭등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토해내야 될 돈이 10억이 넘어요. 10억이. 지금 전세 가격이랑 2년 전에 전세 가격이랑 10몇 억이
거의 15억이 차이가 나는 때가 내년 초가 된다고. 내년 초에. 물론 5월 달에 상투를 쳤다는 얘기는 그보다 3개월 전에 물건을 내놓겠죠. 그러면 연초부터, 내년 초부터 이미 전세가가 폭락해갖고 막 똥줄 타고 있다고, 집주인들이. 그리고 요거는 구니까 이거 제 거 연봉, 반연봉, 분기봉, 월봉, 여기에 후행스페이랑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토는 뭐냐면 국토부예요. 국토부 데이터입니다. 6월까지는 아직 없고 5월까지 있습니다. 자, 비교해서 보시고, 제가 더 정교한 데이터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런 거시적인 그래프.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튜브 방송 보면요, 뉴스 한두 개 캡처해갖고 이제 뇌피셜 막 떠든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로 하잖아요. 데이터. 그것도 실거래가 데이터로. 제가 이거 서울 아파트 2021년에 대폭락 한다가 아니에요. 시작되는 거지. 2021년은 플러스라니까. 대폭락이 시작이 되는 거지. 그 폭락이 시작됐으면 그 다음에 죽어나는 거죠. 그것도 한 2, 3년 죽어나는 거죠. 이 시즌2가 이제 7월부터 벌어진다고. 6월 말, 7월 초에 서서히 꺾이기 시작해갖고 아마 8월까지는 뭐 살만 할 거야. 숨 쉴만 할 거야. 웃음이 나오지. 근데 이제 9월, 10월 봐봐. 이제 곡소리 나오고 11월, 12월 되면요, 이제 숨도 못 쉬어. 그때 우리는 짜잔 하고서 그 부동산에 딱 가가지고 뭐 금매물 몇 개 나와 있어요. 그거 일주일 안에 잔금 처리 조건으로 1억 깎읍시다. 그러면은 급한 사람 나온다니까. 현금 준비하고 있다가 일주일 안에 잔금 잔금 처리 조건, 뭐 3일 안에 잔금 처리 조건 이렇게 하면요 1억은 싸게 살 수 있어요. 그 당시 가면. 왜? 똥줄 타는 사람이 나만 똥줄 타면은 안 싸게 팔아도 되는데, 내 옆에 집, 앞 건너집 사촌 동생 누군 미영이 엄마 다 똥줄 타가지고 막 팔으려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때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린 짜잔형이 됩시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하반기 3분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6월 말이에요. 서울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2차 폭락 한다가 아니에요. 2차 폭락이 시작되기 때문에 7월 달에는 폭락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7월 달, 8월 달에 서서히 거래가 줄면서 호가가 좀 낮아지면서 거래가 안 되면서 하다가 이제 8월부터 거래가 붙기 시작하면서 9월 달에 막 대량 거래 터지면서 10월, 11월에 막 폭락하면서, 이 시나리오가 제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뇌피셜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에 상승장이 마감하고 앞으로 8년 정도 깊은 조정이 있겠다. 남양 특집의 그 부동산 시장이 오지 않을까. 가장 처음